36.3%입니다.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헬멧밖에 없었고요.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달려있는 장갑, 그 외에 그리고 겨울철에 추위를 막기 위한 마스크 정도일 뿐입니다. 고글이라든가 안전장갑이라든가 야광조끼라든가 혹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척추보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헬멧도 꼭 써야 한다고 강제하기보다는 쓰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그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가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교통사고 경험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사람이나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냐? 네, 50%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3.6%가 입원 치료를 합니다. 입원 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중상에 가까웠을 때 부러지거나 깁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혹은 부러졌기 때문에 수술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통원치료의 경우도 치료기간이 수주 이상 되는 작지 않은 상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치료를 하지 못했냐? 산재로 제대로 몰라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보셔도 되고요. 산재 보험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그 자료집이 지금 40페이지에 있는데요.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은 보호장구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 욕이나 폭력, 사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달 노동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위계 질서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배달 노동의 시급이 인상이 필요하다. 이건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지금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면접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전혀 없었어요. 거의. 확실하게 좀 처리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만나봤다. 근로감독관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면접조사에서 한 건도 없었고, 물론 실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65명과 14명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결론이 내려진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될까?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을 만나보는 청소년이 없다는 사실로도 분명히 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자기 스스로 내놓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러니까 보통 한 사업체당 2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나 시정명령, 사법 처리된 건수는 2건, 전국이에요.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법 처리된 건수가 2건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횟수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업체 수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가서도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실태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선돼야 될 것은 청소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불임금이나 혹은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노동부에 찾아가게 되면 교무실에 문턱 넘어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담 부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현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쭉 많이 들으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쭉 할 텐데요. 더불어서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 정규 교과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처음 시작이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그렇게 만나다 보니 상담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들의 노동은 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모순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까지 확대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데 전국적으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이 6만에서 7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한 해만. 이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입니다. 이렇게 많이 양산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들을 직접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면접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정말 안전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일자리를 우리가 양산해낼 수 없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까? 너무 많은 고민들이 들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차차 진행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청년유니언이나 청년연대나 저희 같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나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다각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변화시켜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청소년 스스로 자기의 노동을 인정하고 자기의 노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부터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때 청소년 노동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아주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그리고 산업 구성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착취를 받는 열악한 노동자인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도만 안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같이 좀 토론자분들도 계속 이제 시간 좀 기다리셨는데요. 토론자분들의 저희 의견도 듣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나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론자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중에 먼저 이야기를 자발적인 저희 노사발전재단의 고용차별 개선 네트워크의 소장님 박현진 소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재단 부천사무소 맡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 특히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관이 됐을 때가 아마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이런 말이 저희가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살아갈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사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한 번 한 번